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다 돼서야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끔찍했던 폭행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사건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구속됐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달 8일에 오전 3시에 경남 양산에서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그 남성이 여성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밤에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같이 있자고 하면서 30분 동안 손으로 목을 때리고 여자친구를 발로 마구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여자친구가 사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의식을 찾고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한 달여 동안 이제 두고 수사를 했고 여성은 8주 안화골절 및 8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안화골절이라고 하면 이 눈 위에 네. 뼈가 골절이 된 건데요. 엄청나게 심한 폭행이고요. 그리고 그건 뭐 한 번 돌발적인 폭행으로 안화골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극심하게 폭행을 저질러서 네.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고 만약 두 사람 사이가 뭐 여자친구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대로 구속 안 되고 한 달 동안 흘러갔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8주 정도 상해라면 뭐 분쇄, 복합 골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보다는 뭐 수차례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일단 8주입니다. 네. 8주인데 이제 동기 부분을 이제 경찰에서 얘기한 거는 왜 그랬다는 아주 겁니까? 단순합니다. 예. 여자친구가 같이 함께 있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거절해서 폭행했다. 이해할 수 없는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자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했다고요. 말도 좀 안 되죠. 어허. 이 부분으로 이제 동기를 설명하는데 네. 일단은 8주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네.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하기 힘든 폭행을 저지른 이 사건인데 사실은 여러 그 가정폭력 또는 뭐 데이트폭력 이런 종류의 폭력에서는 조금 보이는 양상이긴 합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소유욕, 지배욕 또는 정복욕, 통제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상심리, 이상적 성격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함께 있자는 걸 거절한다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함께 있자거나 또는 원하는 것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 자기 자신의 무시. 인격에 대한 무시 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뭐 간혹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좀 정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저런 폭력 성향은 그런데 예. 꼭 자기보다 이제 약자한테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굉장히 안 좋은 범죄다. 음.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한 그런 범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누구한테나 그렇다면야 뭐 질병이라거나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꼭 정해져 있고 자신의 지배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만 저런 폭력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범행 당시에 이 남성이 음주 상태였다면서요. 예. 운전을 해서 새벽 3시인데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성이 돌아가라 대리운전도 불러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폭행이 이루어진 거고 아, 음주 운전을 해서 온 거예요? 예. 아, 음주만 한 것이 아니고? 예. 아하.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여자친구한테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차로 그냥 대리운전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이제 폭행을 한 거고 네. 나중에 이제 경찰이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러니까 완전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건 뭐 음주 운전만으로도 구속을 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음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조두순 사건이며 살펴봤지만 음주가 절대로 심신미약이라거나 또는 주치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음주가 심한 경우에는요, 의학적으로 보면 손해 활동을 위축시켜서 근육 움직임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폭력 범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음주로 인해서 그런 판단 능력이 저하됐다기보다는 그저 그동안에 억눌렸던 욕구가 좀 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도 역시 음주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지연된 거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바로 구속하지 않고 또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났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마
딱 법리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원이 정확하게 누군지 확인이 되고 예. 또 남녀 어떤 연인 관계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경찰은 체포는 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8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그 당시는 바로 뭐 8주 상해가 났다고 이제 진단을 못 받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입원해서 예, 그런 진단하고 상황이니까 해야 되니까. 아마도 구속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구속을 하지 않으니까 불구속 예. 수사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남성이 계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음흠. 또 물건을 준다면서 이 여성한테 피해 여성한테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더 공포를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경찰관의 잘못 부분보다는 입법적 미비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지금 박준 변호사 말씀처럼 법리대로 한다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고 또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은 증거 인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진술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돼 오던 게이트폭력 방지법이라든지 하물며 뭐 폭처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 싶은데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데이트 예. 범죄법 아니 스토킹 처벌법 사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방하는 측면이 있는 법들입니다. 음흠. 지금 형법 구조는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구속을 하거나 처벌하는 상황인데 네. 그 법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좀 포함하는 거, 신변 보호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과잉되게 어떤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또 징계받고 본인들이 나중에. 본인이 인권 예.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래서 네. 그런가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오히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런 말들을 했다면서요? 일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 이제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집이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자신을 가해할 수 있다, 다시 그렇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떨었는데 경찰이 그렇죠. 얘기한 거는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없다. 음. 구속영장 신청하기엔 애매하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네. 어찌됐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면 구속영장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방안을 좀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네. 한 달간 방치한 것은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구속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지난 한 달간 김준일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그렇죠.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뭔가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보호 조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현행법으로 봐야 됩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심의의 결정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난다 그러면 신변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요청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범죄 피해의 보복 그 정도까지 판단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것도 예. 똑같습니다. 만약 네. 스토킹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예방적으로 가능한데 현행법에는 그런 어떤 보복 범죄가 정확하게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신변 보호를 지금 못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그 검사 출신 김기용 변호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과거에 우리나라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에 완벽을 기하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 새로운 신원도 주고 새로운 주소지, 새로운 집들 이런 것까지 다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준 변호사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신변 보호라는 것이 단기간 동안 숙박업소에 잠깐 있거나 아니면 쉼터 같은 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워치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치를 주어서 혹시라도 위급하면 경찰에 출동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걸로 한 달 동안의 보호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안 되죠. 없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어떤 보완을 생각을 해야 됐고요. 특히나 피해자에게는 또 치료의 문제도 있잖아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 트라우마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후유증도 당연히 뒤따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케어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죠. 이런 네.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그렇죠. 감정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눈물도 안 나오고 슬프다는 감정도 못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본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예. 이거는 지금 케어, 지금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강력 범죄로 분류가 되면 경찰에도 케어팀이라고 해서 그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돼서 심리 상담을 도와주고 또 정서적인 케어를 해 주는데 아마 이 사건은 그러한 강력 사건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법이 마련되어야만 연인 간 폭력 혹은 뭐 가정 폭력의 확장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아마 피해자의 그 극심한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